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우입니다. 오늘 주말 인터뷰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도록 할까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의 의견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맞습니다. 대표님과는 뭐 저하고 네, 클로징벨, 매일 만나는 사이. 그러니까 예. 클로징벨 라이브 통해서 매일 네, 만나는데 오늘 두 번째네요.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만나니까 또 좀 새로운데 네.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 네. 더 편하고 좋죠. 요즘 바쁘시죠? 예, 바쁘죠. 너무 바쁘고, 음. 예. 그리고 너무 바빠서, 밥을 잘 못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살이 안 어떡하죠?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 그게 잘 챙겨 먹으려고 노력 중이고, 잘 챙겨 드셔야 예, 됩니다. 근데 잠을 또 네. 잘 못 자요. 이상하게. 예. 약간 그러니까 이게 일이 끝나고 어. 나면 12시가 넘으니까 어. 뭐 일 끝나고 씻고 뭐 하면 12시가 넘으니까 근데 5시면 또 일어나야 되고 네. 그러니까 항상 4-5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지금 음. 그냥 간단한 네. 안부 인사 차원으로 예, 여쭌 예, 건데 예, 예. 엄청나게 약간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네. 식사도 잘 못 하시고 아예 건강 일단 좀 네. 챙기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바쁘시다는 건 이 업계가 네. 시장이 대표님을 지금 그쵸. 상당히 이제 원한다 이런 뜻과 맞닿아 있는데 그거보다는 네. 원한다기보다는 이게 시장이 변동성이 올라가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국 1등이죠. 예, 1등인데도 그만큼 또 변동성도 1등이에요, 요즘에. 맞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다들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그래서 올라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서 항상 자기 전에 이제 미국 시장 보다가 갑자기 또 이제 출렁거리면 또 예, 고민을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드려야 되나? 뭐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이제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보고 또 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나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하루 일상이 돼버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예, 대표님은 대표님의 위치에서 하루 종일 주식 생각을 하시겠지만 예, 그렇죠. 요즘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그렇죠. 저는 하루 예, 종일 주식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하니까 오히려 이제 일거리가 너무 많아지니까 네. 즐겁죠. 즐거운데 사실은 뭔가 그래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네. 맨날 뻐꾸기처럼 똑같은 얘기는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그 공부하시는 걸 음. 이제 저하고 클로징벨 네, 라이브나 여러 가지 그쵸. 방송을 통해서 또 네. 전해주시고 3프로에서 최근에 구독 서비스도 그죠, 시작하셨잖아요. 시작했죠. 예. 그걸 통해서도 이제 전해주시는 거죠. 예. 어떤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장 시작하기 전에 코멘트 좀 날려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 날려? 생각, 제 생각을 네. 예, 뭐 카톡으로 다 받아 보실 텐데, 음.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8시에 장이 이제 열리잖아요. 프리마켓이. 예, 프리마켓이 열리기 전에 네. 요즘에는 하도 프리마켓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아예 그 전에 조금 이제 어떤 걸 오늘 주의해야 된다, 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장이 흘러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 예측을 해서 드리는데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이제 수 있죠. 근데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전해 드리는 거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틀리면 또 장중에 뭐 상황이 바뀌면 또 장중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간단히 알려드리고요. 저녁 때는 제가 또 이게 그냥 그 일기처럼 써서 보내드려요. 예, 그냥 제 생각을 주저리 수필식으로 써서 제가 짧게 이제 네. 보내주시는 그 수필을 봤는데 진짜 네. 말 그대로 수필처럼 이렇게 길게 글로 네. 시장에 대한 나름의 소회와 생각을 이렇게 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네. 읽어보시면 그냥 네. 얘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 이 정도 아시면 또 주무실 때 너무 딱딱한 글 읽으면 좀 그러니까 그것도 좀 딱딱하긴 한데 그래도 좀 풀어서 쓰려고 좀 애쓰고 있는 중이죠. 예. 또 거기에다가 이제 영상도 간간히 올리시고. 영상은 네. 그렇죠. 뭐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일단 뭐 지금 계획은 한 20분짜리 한 3개 정도는 올릴 생각입니다. 예. 정말 얼마 전부터 이제 구독 서비스를 3프로 TV에서 오픈하셔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시장이
뜨겁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뜨겁기 맞습니다. 예. 때문이에요. 저희가 참고로 지금 대화를 나누는 요 녹화일이 음, 6월 19일. 그렇죠. 네, 예. 금요일 지금 밤입니다. 음. 네, 저녁에 저희가 예. 녹화를 하고 있어서 너무 사실 이걸 너무 많이 편해요. 왜냐하면 네. 장이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예. 지금 금요일 모든 장을 다 마치고 음. 저희가 밤에 대화를 하고 있고 요게 이제 바로 토요일 오전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정말 거의 뭐 몇 예. 시간 차 안 두고 이제 맞습니다. 시장 얘기를 들으시는 건데 이번 주 기록이죠. 9,000피. 그쵸. 네. 9천 오늘 장중에는 뭐 9,385포인트까지 갔으니까 아마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뭐 외부적인 변수에 의해서 한번 세게 얻어 맞았죠. 근데 사실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한 0.13% 정도 하락했지만 9,052포인트에 끝났다는 거는 우리 얼마 전까지 불과 이제 우리 6월 8일 날을 또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6월 8일. 6월 8일 날 코스피가 마이너스 8% 넘게 빠지면서 8.8% 빠지면서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8.29% 빠졌어요. 그러면 요때가 우리 종가가 얼마였냐면 7,484였습니다. 근데 지금 불과 지금 6월 19일인데 한 열흘 사이에 다시 9,000포인트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근데 이렇게 큰 흔들림에도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 얘기를 자꾸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희한하게 구독 서비스를 시작한 날이 1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죠? 네네. 예. 근데 광고가 나갔을 때가 언제였냐면 꼭 흔들릴 때였어요.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릴 때. 이제부터 뭐 합니다. 9월 15일 날 뭐 그랜드 오픈합니다. 이랬는데 하필 그 전에 또 막 흔들었죠.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좀 그랬습니다. 기분이. 괜히 열었나? 나 때문에 빠지나? 뭐 아유, 그런 건 아니고. 별 이제 이상한 생각을 다 하게 되죠. 빠지면. 이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되게 미신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가끔 빨간 옷 입고 오잖아요. 예, 징크스도 많고. 맞아요. 예, 그래서 뭔가를 시작할 때 자꾸 흔들리는 게 징크스가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근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뭐 잘 올라오고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9,000피의 의미라든지 아니면 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차차 오늘 인터뷰 통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사실 그래요. 지수상 9,000피를 달성했다? 어마어마한 일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증권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을까요? 올 초에 2026년 6월에 코스피는 9,000을 갈 거야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의도에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저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압도적인 내용은 일단 좀 차치하고 지수의 이 압도적 랠리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네, 뭐 그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반도체죠, 결국에는 반도체의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러니까 그 향후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향후 이제 영업이익 추정치라고 하죠. 추정치가 올라가는 각도가 거의 85도입니다. 85? 85도. 85도. 그럼 예. 거의 뭐 서 있기 직전이네요. 그렇죠.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분석한 거 보니까 이 반도체 가격에 따른 영업이익 올라가는 속도가 이렇게 거의 그냥 직각으로 수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숫자 때문에 억지로 뭐 멱살 잡혀서 끌려 올라가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PER이 뭐 6배다 7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익 추정치가 더 빨리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쏠림 현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는 분들은 되게 소외받는 그런 뭐 하다못해 삼성전기라도 갖고 있었으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와 직간접적으로 AI와 연결되거나 반도체랑 연결되지 않으면 소외받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거죠. 내 차례도 오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오고 지금 지수는 이렇게 올라갔는데 우리 가만히 보면 예전에 작년까지 되게 좋았던 조선 방산 원전은 제자리에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전력기기조차도 연초에는 조금 좋다가 올해 한 중반까지 뭐 한 5월 달까지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또 조정받고 또 못 가고 있죠, 잘. 예, 그러니까 이게 쏠림 현상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예, 현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마 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거는. 예,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코멘트를 이제 구독자분한테 뭐라고 알려드렸냐면 쏠림 현상은 완화되거나 심화되는 거지 없어지진 않을 거다. 아. 예, 그러니까 상장한 종목들 코스피 내에서도 코스피 200 내에서도 못 올라가는 종목,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 잘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좀 당분간은 나오면 올라가다가도 꺾이고 올라가다가도 꺾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오히려 이제 이 코스피 한 200개 종목을 싹 한번 시간 되시면 되게 시간 없고 할 일 없는 날 예, 저도 주말에 그런 거 사무실 가서 많이 하는데 그냥 차례대로 눌러보는 거예요, 계속. 종목을 하나하나. 예, 눌러보면 옆에 이제 FN 가이드를 띄워놓고 네. 그럼 기업 상장 분석 100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띄워놓고 눌러보면 PER이 쭉 나오거든요. 네. 제일 싼 게 삼성전자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투자하는 이제 입장에서는 싼 걸 사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나오시는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이 3%에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한동안 가격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그게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 올라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너무 비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지금 얼마 전까지 25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200만 원이 뭐예요? 이제 300만 원을 보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쵸. 오늘 종가가 276만 원이니까 네. 제가 옛날에 30만 원 간다고 얘기했다가 되게 욕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때 얼마였는데요? 그때 이제 27만 원, 28만 원 이렇게 할 때 HBM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삼성전자보다는 좋았을 때인데 그때 욕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때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10배가 난 거죠. 예, 근데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싸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PBR로 얘기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만 쉽게 풀어주세요. PER로는 싼데 PBR로는 얘기를 안 한다? 이건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공식이 되게 간단했어요. PBR이 2배 되면 과잉, 비싸다. PBR이 1배 밑으로 빠지면 싸다. 싸다. 예,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 방법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배 밑으로 빠지면 사서 모으고 2배 가면 파는 예, 그냥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었고 돈을 벌 때는 굉장히 많이 벌고 그래 봐야 지금의 한 분기 정도 버는 정도 한두 개 분기 아마 이번 분기에 삼성전자가 한 90조 이상을 번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1년에 그 정도 벌었죠. 잘 벌을 때. 예,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적자가 나요. 3년 전인가 HBM 뜨기 전에 하이닉스가 망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키옥시아 지금 일본에서 시가총액 1위잖아요. 네. 그래서 키옥시아가 망할 것 같으니까 하이닉스한테 사달라고 뭐 얘기도 나왔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인수합병설이 있었는데 그때 키옥시아도 망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 정도로 재고가 쌓이고 물건이 안 팔리고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IT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08년 그러니까 2020년 우리 코로나 때 한번 그 IT 랠리가 한번 잠깐 있고 나서 그때 또 증설해 놨더니 또 안 사가는 거예요. 또 재고가 쌓이고. 예, 그때는 또 이 우리가 이제 뭐 그 기술 기업이라고 하는 빅테크 회사들이 하이퍼스케일러. 네. 예, 영어를 하니까 어렵네요. 예, 하여간 너무 밤이에요. 예, 네. 대량 구매자 네. 예, 이런 애들이 계약해놓고 취소하고, 예, 얘네들이 양아치 짓을 많이 했어요. 예. 내가 살게 막 이래놓고, 야 필요 없다, 야 됐다. 예,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3, 4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네. 구조적 성장으로 바뀌면서 그때는 그러면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일반 제조업이 보통 PER을
5배에서 한 10배 주는데 아무리 못해도 이게 적자를 갑자기 갔다가 흑자를 갔다가 그게 막 너무 경기를 타니까 그러면 얘는 그냥 PBR로 보자. 공장 짓고 하니까 뭐 1년에 50조씩 이상은 투자를 계속 했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자산 대비해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익이 아니라 그렇죠. 버는 게 아니라 자산 대비로 보자. 예, 자산 대비 네. 얼마나 버는지를 네. 이제 보고 PBR로 계산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얘네가 보니까 적자 날 일은 없을 것 같고 메모리가 없으면 이 AI 산업 생태계가 돌아가지 못한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모든 사람들이. 연초에는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갑자기 깨달았는데 그거의 시발점은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깐부치킨 와서 치킨 먹었던 때입니다. 그때부터인가요? 네. 그 뒤로 엔비디아 젠슨왕이 왜 왔지? 근데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반도체 전문가들이 메모리가 없구나. 모자라구나. 네. 그 정도구나. 그 정도구나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죠. 그러면서 갑자기 뭐 우리가 그 뒤로 들었던 단어들이 갑자기 이제 KV 캐시라는 얘기를 막 듣고 그다음에 토큰이 뭐 증가한다는 얘기를 듣고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그냥 우리 메모리는 메모리지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역사를 보면 그냥 잠깐 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성품 그러니까 우리가 따지면 모나미 볼펜 같은 네, 거였어요. 네, 네. 뭐 그냥 쉽게 사서 네, 소모품? 소모품처럼 막 쓰는 거였는데 네. 이게 점점 고도화되고 더 필요해지고 많이 써야 되고 AI가 똑똑해지려면 AI 에이전트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챗 GPT 3.5 쓸 때만 해도 얘네가 막 치면 답을 어떻게 하냐면 도트처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했죠. 예,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이렇게 생각도 막 하고 네. 느린 거죠.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지금 최근에 굉장히 빨라졌죠. 맞아요. 치면 쫙 나오죠. 근데 나중에는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냥 팡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지금 클릭하면 네이버를 뭐 딱 누르거나 뭐 어떤 앱을 눌렀을 때 화면이 천천히 나온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해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AI를 AI 그렇게 나와도 이제 기다려 주는데 한 1년만 지나면 아마 못 기다릴 겁니다. 근데 그런 고도화에 전부 칩이 필요하다. 다 메모리가 고도화된 필요하죠. 메모리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AI 에이전트 이제 AI 써보신 분들은 내가 한 네. 얘기 얘가 다 기억하고 있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당분간은 더 주목받을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을 지금 우리가 이제 제가 요즘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가는 결국엔 PER 곱하기 EPS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PER을 얼마를 줄 거냐? 그럼 EPS가 얼마가 되느냐? 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느냐를 따지는데 주당 순이익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이 PER도 EPS도 올라가고 있는데 PER도 올려야 되는 국면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급하게 가는 겁니다. 가도 자꾸 얘가 EPS가 늘어나. 근데 PER도 올려야 돼. 예, 근데 PER을 지금 올리려고 하면 또 EPS가 올라가서 이미 주가가 차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하이닉스가 이제 PER을 한 7배까지 채운 겁니다. 이제. 예. 근데 한 8배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예. 궁극적으로는 10배, 뭐 15배도 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구간 적어도 이제 한 8배에서 제가 볼 때는 9배까지 구간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좀 느려질 수도 있다. 근데 그때부터는 PER을 올리는 것보다는 EPS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연말 뭐 우리 이제 같이 짝꿍처럼 하는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께서는 9월을 기점으로 보시는데 9월 기점도 저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적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연말이요. 예. 그럼 올해 전부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27년도 상반기까지는 무조건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을 땡긴다라고 하면 네. 적어도 연말까지는 주가가 더 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 주가라고 하면 지금도 말씀해 주신 게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죠. 그러니까요. 반도체, 칩 예, 메모리잖아요. 예, 예. 그럼 삼성전자 그렇죠. 하이닉스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근데 조금 속도가 9월 이후부터 좀 느려지면 네. 그때부터 조금 이제 다른 종목들을 보려고 하는 수익률 게임을 좀 들어갈 가능성은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소외됐던 뭐 코스닥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우리 코스피 내에 있는 중형주들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조금 그 다음부터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제가 흔히 그냥 쉽게 음. 찬바람이 좀 불면 좋아질 것 같다. 뭐 코스닥도. 코스닥도 네.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좀 소외됐던 음. 코스피 내 종목들도 예,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소외됐다고 무조건 가는 건 아니고 그 회사 자체가 좀 좋아야 되겠죠 원래, 그렇죠. 최근에 근데 쏠림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하고 그냥 쏠림도 아니고 정말 극도의 왕쏠림이죠. 쏠림, 극단적 쏠림이라는 예, 얘기를 진짜 많이 해요. 극단적. 그러니까 몇몇 중심 뭐 삼전 닉스 요즘은 그리고 전기 네. 뭐. 삼전 닉스도 바꿔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닉스 삼전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닉스가 워낙에 탄력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전기 뭐 이렇게 정말 몇몇 종목들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9,000피 달성 굉장히 자본시장에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와 마냥 그럴 수가 또 없이 9,000피 계좌가 그러니까요. 9,000피 달성되는 날 우리 어. 같이 있었는데 네. 박수 못 쳤잖아요. 박수 그래서. 못 쳤어요. 그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간당간당하게 지켜서 그때 참 미묘했어요. 9,000 대 1,000 진짜 이랬고 뭐 금요일 오늘 같은 경우는 900도 받고 이러니까 같은 구자인데 예, 그러니까요. 기분이 되게 나쁘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들 예. 하는 얘기가 이게 맞는 거야? 음. 이게 좀 잘 맞게 가고 있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한쪽이고 한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주식은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조직이고 집단이고 돈을 버는 쪽으로 주식의 수요는 몰리는 거야. 이런 주장이에요. 예,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뭐 예를 들면 네. 우리가 지금 네이버 때문에 저를 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가 한 17배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가 연간으로 실적이 부러진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 미쳤겠죠 항상. 그래서 좀 주가가 못 갔는데 그러면 보시면 영업이익은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도 2조 4천억 정도를 번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에도 2조 7천억을 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2조 2천억 벌었어요. 그러면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가 아니라 진짜로 네이버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데 연봉입니다. 연봉. 예, 네. 이게 하나가 1년이에요. 네네네. 예, 저점을 연결하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게 보니까 또 그러네요. 네, 근데 어. 요걸 봤죠 이제 코로나 네. 때 요걸 봤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네이버는 이런데 그래서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하이닉스가 더 이제 요즘엔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를 한번 볼게요. 예, 하이닉스. 예. 하이닉스의 여기 이제 실적 연간으로 보면 작년에 47조를 벌었습니다. 네. 심지어 23년도 여기 망한다고 할 때가 7조 7천억 마이너스 적자였어요. 와. 근데 올해 이게 지금 한 300조까지도 예상을 하는데 262조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40조를 벌던 예전에 6조, 12조 적자 나던 회사가 지금 260조를 벌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요때 24년도 대비해서 거의 10배가 늘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10배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요때보다 10배가 아닌데 왜 10배가 가요? 밸류에이션도 같이 늘었죠. 네. 네,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극단적인 쏠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반영시킨 거죠. 네, 삼성전자는 더합니다. 네. 작년에 42조 벌었어요. 24년도에는 32조 벌었는데 올해 360조인데 지금 이거 400조까지 보고 있죠. 네. 예, 400조 나오면 작년에 거의 영업이익의 10배 가까이 버는 겁니다. 9배? 예. 그럼 주가가 요때 5만 원이라고 치면 5945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45만 원 가는 게 정상이죠. 원래대로 하면. 네. 그게 단순 계산으로 보면.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지금 급하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7년, 28년은 좀 슬로우해지겠죠. 이런 급격한 상승은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속도를 좀 조절해서 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시장이 조금 이런 쏠림 현상이라는 게 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거고, 제가 주식 시장에 들어와서 한 20년 있는 동안 쏠림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로의 쏠림이 오랜만에 나온 거죠. 잠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2017년 이럴 때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안 갖고 있으면 소외당하는 그런 시장이 있었는데, 항상 보면 쏠림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2015년에는 화장품에 쏠림이 있었고요. 14년도, 15년도 초까지 그때는 뭐 웬만한 종목들이 5배에서 10배 같습니다. 근데 지수는 제자리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 뭐 차화정 여기만 올라갔죠. 네. 자동차, 화학, 정유 네. 여기만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또 조방원만 올라갔죠. 조선, 방산, 원전, 조선주 못 간다고 자꾸 이제 아우성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주 가장 대표적인 게 HD 현대중공업인데 보시면 현중 볼까요? 연봉이에요. 네, 1, 2, 3 여기까지 따지면 4년째 올라오고 있죠. 올해도 안 올라온 것 같지만 올랐습니다. 네, 너무 조금 올라서 안 올라온 것처럼 보이는 거지. 3년을 이렇게 올라왔는데 3, 4년을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나오션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이게 뭐 죽다 살아난 기업인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4년째 올라오고 있죠. 이미 대시세는 여기서 난 거죠.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런 시세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또 이제 여기 보세요. 삼성전자 2년째입니다. 정확히는 만으로 따지면 이제 1년도 채 안 올라왔어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년째인데 여기는 오롯이 2년째입니다. HBM 때문에 여기부터 올라갔으니까 15만 원대부터. 그러면 주도주가 한번 만들어져서 몇 년 갈까요? 아까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현대중공업 몇 년 올라왔죠? 하나오션 지금 4년째죠. 그러면 삼성전자 이번에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적어도 3년은 랠리를 갈 수 있다. 그런 논리로 하면 그게 왜냐하면 완전 체질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근데 뭐 주가의 피크는 정확히 알 수 그렇죠. 없겠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보면 한 3년은 간다. 주도주가 이렇게 강력하게 형성이 그렇- 되면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 기업들 보면은 한번 치고 올라갈 때 보통 얼마 만에 10배를 가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3개월에서 6개월이면 갑니다. 빠르네요. 네. 어. 1년이 안 걸립니다. 근데 대형주는 10배 가는데 지금 하이닉스가 한 1년 걸렸죠. 그러니까 조금 속도가 느린 것 같지만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내년까지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이런 큰 봉, 장대 양봉이 좀 작아지겠죠. 상승폭은 조금 적어질 수 있다. 뭐 아니면 또 뭐 15배 준다 그러면 또 85만 원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이제 상상의 영역이 될지 진짜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15배, 20배 주는 거는. TSMC가 지금 25배 준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그 과정을 밟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아마 올해가 피크를 치고 내년부터는 좀 속도가 좀 느려지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닐 거고. 근데 그런 거죠.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단타를 쳐도 수익이 나는 시장이지만 만약에 1% 오르고 2% 오르고 뭐 마이너스 1% 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약간은 그전처럼 조금은 이렇게 변동성도 없고 답답하게. 답답하게 네. 약간 좀 그 고구마처럼 올라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사이다 같은 종목들을 찾겠죠.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갖고 있어도 사이다 같거든. 너무 속 시원하게 올라가고 네, 막 네. 빠지면 또 사면 무조건 올라가고.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그 사이다처럼 갈 많은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그쪽으로도 시선이 안 가는 겁니다.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기관들은 거의 다 채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수급이 조금씩은 나눠질 거다. 예, 그래서 제가 확산 얘기를 요즘에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럼 확산은 또 어디로 될 거냐? 음. 이게 참 난감하죠. 그러니까 제가 네. 클로징벨을 음. 대표님이랑 매일 만나니까 예. 확산, 이제 좀 확산인 것 같아요. 키워드는 확산이에요라고 대표님이 음. 말씀을 해주신 게 제 기억으로는 딱 3일이었어요. 그 3일. 예, 예, 3일. 딱 3일 확산, 확산, 확산. 왜냐면 그게 이제 지수 대비 음.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보면 대략적으로 또 뭐 대형주가 많이 간다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3일 가고 또 이제 극단적으로 좀 그쵸. 쏠려 버리니까 음. 이거는 확산이 될 때 음. 오히려 정리를 하고 그치. 반도체로 가야 되는 게 맞는 어쩔 수 없는 지금 시장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걸 계속 고민해요. 그래요? 예, 계속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반도체를 100% 채워놓고 있으면 네.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불편할 지금 수도 또 있죠. 가격대도 그렇고. 네. 네. 그래서 한 50에서 한 60% 어, 정도는 그냥 들고 가시고 그래도 후보군들을 찾아야죠. 확산이 확산이 된다면 된다면. 어디로 될 것인가 네.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결론 낸 건 뭐냐면 결국에는 전력기기 2차 전지일 겁니다. 아, 그게 제일 빠를 거고 어차피 여기도 다 AI랑 묻어 있죠. 데이터 센터랑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력에 대한 수요는 더 증가할 거고 지금 쇼티지 상황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있고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트릭이 만드는 765kV짜리 변압기는 올해부터 직접 이제 막 스타트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마진율이 되게 좋거든요. 영업이익률도 좋고 물론 만들기도 어렵지만 가격이 500kV 대비해서 거의 2배예요. 네, 근데 성능이 워낙 좋으니까 특히 이제 뭐 텍사스에서 만든 전기를 저기 뭐 버지니아로 보내야 돼요. 그러면 765로 보내야 됩니다. 고압으로 보내지 않으면 전기가 다 유실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뭐 흔한 말로 오음의 법칙, 우리 대학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기술 시간에도 배우고 뭐 과학 시간에도 배웠던 기억나요. 네. 예, 저항에 관련된 법칙이잖아요. 오음의 법칙이. 근데 그 오음의 법칙을 보면 볼티지를 높이면 전압을 높이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예, 그래서 아주 강한 압력으로 보내줘야지 전기가 유실이 적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낮은 걸로 보내잖아요. 500kV로 보내거나 그거보다 낮은 이제 300kV대로 보내면 중간에 유실되는 전기가 거의 발전소 하나의 용량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면 여전히 저는 좋게 보고 있고 배전반 AI 데이터 센터 배전반 시장을 꽉 잡고 있는 LS 일렉트릭도 너무 좋고 뭐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 계속 확대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네. 풍력도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또 이제 태양광 태양광은 지금 뭐 설치량의 90%가 태양광이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특수 변압기 만드는 산유 전기 같은 회사도 좋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쪽이 좀 가려고 그러면 매크로 이슈 터지면 빠졌다가 그리고 다시 매크로 이슈가 좀 해결된다 그러면 다시 또 반도체로 막 가요. 이게 이제 수급의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론 내린 거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목에 찰 때까지는 이런 현상은 당분간 될 수밖에 없겠다. 근데 그래도 뭐 2차 전지라든지 지금 이 전력기기 쪽은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올리려고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뭐 조방원도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엮여 있으니까 그쪽도 여전히 조정이 나오면 언제든지 가려고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종목은 게임주를 은근히 좀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NC 크래프톤 이런 종목들이 젠스랑 CEO를 만났다고 해서 PC방에서 만났다고 해서 뭐 올라가고 그랬는데 네. 그 이슈보다는 그냥 네. 실적만 본 겁니다. 실적이 갑자기 확 돌아서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NC소프트가 NC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몰랐었어요. 저는 알았었는데 네. 통 얘기할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그쵸? NC 연봉인데 보여드릴까요? 연봉으로 주로 보시는 거예요? 큰 흐름을 좀 보려고. 큰 흐름은. 네. 여기 보시면 4년 내리 빠졌어요. 예.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100만 원 넘고 나서 쭉 빠지다가 바닥을 찍고 작년에 이제 제자리 걸음했고 네. 올해 이제 들었죠. 네,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만큼 들었어요. 올해 연초에 한 20만 원이었는데
제가 여기 3%그 강연회로 갔을 때 NC 좀 보세요 그랬는데 왜 NC를 왜 보라 그랬냐 그러면 제가 뭐 게임도 안 해요 저는. 근데 이거죠. 작년에 161억 벌었던 애가 올해 5천억 번대요. 결국엔 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럼 요것만 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뭐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이 정도 보는 거죠. 크래프톤은 한 번도 실적이 부러진 적이 없는데 주가만 빠졌었고 그러면 이쪽이 밸류에이션도 낮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 여기도 보면 작년 대비 한 40% 더 벌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한 번씩 움직일 수는 있겠다. 근데 문제는 중요한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그럼 더 좋아? 그러면 또 답이 없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면 음. 확산이 될 때 어디로 갈까? 기회가 그쵸. 온다면 네. 전력기기 네. 1순위로 보시고 음. 2차 전지도 좋게 그렇죠. 보시고 예, 예. 조방원, 뭐 조방변 이쪽은 전력기기하고 예, 이제 예, 연결이 예. 되지만 근데 문제는 수급이잖아요. 그렇죠. 수급이죠. 수급. 그렇죠. 네. 수급적으로는 목에 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 그러면은 5, 60%를 음. 반도체로 갖고 있고 음. 한 50% 반은 지금 말씀해주신 요걸로 음. 갖고 다음에 이미 괜찮아. 있으신 분들. 이미 있으시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죠. 근데 이제 이미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음. 좀 답답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예. 요 50%를 내가 반도체에 그냥 다 넣었으면 음. 이게 더 효율적인. 근데 이건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죠. 그래요? 예, 예, 그렇죠. 그럼 투자 전략은 50대 50 정도로. 근데 작년부터 제가 반도체는 50을 가져가라 그랬는데 그걸 작년에 50% 사신 분들은 지금 그게 한 8, 90% 됐을 거예요. 그렇죠. 안 정리 안 하셨으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포트를 구축하시는 분들이나 뭐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50%는 담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소외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포모를 이기는 방법은 네. 그냥 사는 거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근데 제가 네. 살 때 쫓아가지 말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냥 사냐가. 초강세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초강세장이 왜 나왔냐면 지금 인류의 문명이 바뀌는 아주 절호의 기회예요. 지금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순간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역사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2,000포인트 가던 나라가 1년도 안 돼서 지금 8,000포인트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9천. 9,000을 간 거잖아요. 그렇죠? 하도 가가지고. 지금 너무 예. 비현실적이시죠? 9천이라는 숫자가 대표님. 그죠. 아직은 예. 적응이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2025년 네. 4월 달에 2,200이었어요, 우리가. 예, 그 26년 지금 6월이잖아요. 1년 하고 2개월 지났어요. 근데 2,200에서 지금 9,000을 간 거죠, 이렇게. 네. 예. 이 사실 꿈을 꾸는 것 같은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벨업이 될 때 제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한 3,000포인트 넘어갔을 때 4,000 근처 갔을 때인가? 예, 그럴 때 연말쯤이었죠. 11월 달에 그때도 한참 쉬었는데 그때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예전에 한 10배 올라왔거든요. 아베노믹스 시작하고 뭐 주가 부양하고 개혁하고 하면서 90년대 그 최고점을 찍었던 거를 돌파하는 걸 봤죠. 보면서 일본이 저렇게 10배씩 올라오는데 그럼 우리라고 못 갈 이유가 없죠. 일본 기업들이 뭐 엄청 잘 나가지도 않는데 그러면 야 이거 개혁만 해도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반도체까지 돈을 이렇게 벌어버리면 이거는 진짜 너무 흥분되는 실적이 나오는데 그렇죠, 정책이 그렇죠. 밀어주는. 근데 그래서 그때 9월부터 한 10월 정도 됐을 때 반도체 무조건 50% 이렇게 한 건데 모르면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사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근데 전 여전히 뭐 논란이 많죠. 하이닉스가 500만 원 갈 거냐 뭐 이렇게 계속 논란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담아야 된다. 여전히. 요즘에 뭐 여기 유행한 여주사라는 말도 있고 뭐 밀사, 여주사. 네. 제가 요즘에 조정받으면 사라 그랬더니 뭐 조사라는 얘기가 밀리면 사라 뭐 밀사 뭐 그죠? 근데 최근에 밀릴 때마다 사 모으시는 분들은 되게 돈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관점은 유효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력기기 2차 전지 아까 말씀하신 조방원 요거를 만약에
담는다. 음. 그러면 요 섹터 내에서도 제일 네. 1등을 담습니까? 제일 센 놈을 담아야 됩니다. 제일 센 놈이란 건 어떤 2차 뭐 시총이 크거나 전지에서는 네. 주도주, 주도주. 대장주가 주도주인 경우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시총이 큰 건 대장주고 시총이 크진 않은데 주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강하게 애들. 움직이는. 아. 그게 이제 2차 전지는 삼성 SDI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기기 내에서는 LS 일렉이나 아니면 효성중공업이 되겠죠. 네. 예, 그쪽이 가장 세고 그다음에 지금 방사는 제가 볼 때는 LIG 넥스원이 LIG DNA가 네. 예, 제일 센 것 같고 음. 센 거에 물려도 갑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우리 조방 원전은 전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종목이 다 나왔네요, 그죠? 그러네요. 네. 예, 조방원, 2차 전지 또 전력기기 다 했죠. 네. 예, 조선도 해주셨죠? 조선? 조선은 안 했네요. 조선은 그냥 HD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예, 그러니까 시총이 무조건 크다기보다는 그 섹터가 움직일 때 가장 탄력적이고 네, 강하게 강하게 움직이는 움직이는. 주도주. 예. 요렇게를 잘 선별해서 한 음. 50 정도는 담아주는 게 좋을 것 같다. 50은 아니더라도 한 30%는 30 이라도. 그 중에 근데 마음에 안 드는 섹터가 있으면 난 드레이비는 저거 무거워서 못 사겠다. 그러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분들이 그런 거 있어요. 모든 걸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놓친 거는 그냥 놓쳤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종목이 싸질 때 그리고 내가 사고 싶을 때가 또 오거든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한 뭐 두세 개 정도만 고르셔서 그한 그러면 10 담으면 한 세 종목 고르시면 되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한 20%는 현금 갖고 네. 계시면 또 뭐 어떤 걸 더 사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럴 때 좀 사시면 되죠. 근데 우리 지난주까지 많이 또 했던 얘기가 확산될 때 그리고 코스닥이 좀 강하게 올라가나 하는 기미가 있을 때 IT가 가니까 그러니까 투톱이 가니까 이 낙수 효과로 인해서 소부장들. 특히나 장비단, 특히 전공정 장비단 이거 진짜 잘 간다 뭐 이랬었거든요. 이것도 너무 짧았던 것 같고 코스닥의 문제로 많이들 분석하는 게 뭐냐면 실적이 안 나온다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라는 지적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다고는 하는데 또 비싸다고? 이걸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예, 이게 요즘에는 기존의 이제 격언들이 조금 무색한데 네. 고포에 사서 저포에 맞아요. 팔아라 이런 얘기는 성장주 투자의 원칙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포에 사서 고포가 되는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게 무슨 얘기죠? 삼성전자인지가 저포죠. 그 포가 낮으니까 계속 더 사는 거예요. 예. 계속 근데 실적 전망은 좋은. 예. 네. 근데 또 반면에 삼성전기 같은 회사들은 고포인데도 막 사죠. 근데 결국에는 저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삼성전기랑 소부장은 약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와 예. 소부장을 좀 비슷한 결로. 비슷하게 고포에 사서 저포에 파는 형태. 예,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소부장들은 밸류에이션은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유일하게 코스닥 내에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그래도 꾸준히 하는 데가 소부장의 몇 종목들이 있죠. 예, 팔로우를 해주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실적 가이던스를 빨리빨리 못 올려요. 왜냐하면 투자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투자 네. 계획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반도체가 P에서 Q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가격에서 물량으로. 27년까지는 네.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일 텐데 중요한 건 28년도부터는 용인팹도 열릴 거고 P5도 P4, 그쵸. P5도 열릴 건데 추가 증설 계획도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꺾이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장기 계약을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거만큼만 증설을 합니다. 계속. 그러면 재밌는 건 가격은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정체하거나 좀 떨어지겠죠. 근데 Q를 늘리면 이 가격에서 곱하기를 하면 이게 더 커지죠. 양이 느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100원 남기던 거를 1,000원까지 남겼는데 이 영업이익을 1,000원까지 늘렸는데 이게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영업이익이. 근데 하나 팔던 거를
두 개를 팔게 돼요 만약에. 그럼 똑같이 1,000원 버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똑같이 1,000원을 버는 거죠. 삼성전자하이닉스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좋냐면 장비주가 먼저 가겠죠. 그 사이클에 들어가면 그래서 좀 빠르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용인팹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 골조가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발주를 언제 내냐면 클린룸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클린룸 다음에 이제 전공정 장비 뭐 이렇게 장비들이 쭉쭉 들어올 텐데 세팅이 될 텐데 지금부터 주문을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납기를 못 맞출 수가 있습니다. 쇼티지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증설량이 굉장히 커져요. 우리 SK하이닉스 세태 회장님 말씀하신 거 보면 30년까지 2배? 2배. 그리고 2배도 모자라서 이제 뭐 37년까지 3배 네. 이러잖아요. 웨이퍼 기준으로. 그러면 장비를 만드는 회사는 제한돼 있는데 그 장비를 어떻게 받을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장비 사이클도 지금 올해 초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원익 IPS 차트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텐데 변동성은 좀 클 수 있습니다. 장비주들이. 근데 원익 IPS 전공정 가장 대표적인 장비주니까 전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되게 깔끔하죠. 여기서부터 작년 7월부터 올렸어요. 거의 반도체 랠리랑 비슷하게 올렸는데 여기 가서 고민합니다. 한 12만 원 근처 가서 계속 고민해요. 네. 왜? 야, 발주는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올려도 돼?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발주 나온대라고 해서 지금 이게 뚫은 거예요, 이렇게. 예, 여기 주요한 가격대를 뚫어버렸죠, 여기를. 예. 저기는 발주 순간이다. 네. 그죠. 그래서 14만 원대를 뚫었습니다. 14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었는데 네. 부딪히면 계속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뚫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웬만하면 14만 원 안 깨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는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럼 소부장은 얼마나 담아야 되냐? 그건 전공정 장비 담으라니까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시냐면 유진테크 하나 사고 원익 IPS 사고 주성 엔지니어링 사고 테스트 사고 그러니까 같은 전공정 안에서 그렇게 다. 다 뭐 이렇게 5%씩 담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그 중에 하나만 사세요. 예, 어차피 같이 움직입니다. 누가 조금 빨리 가고 늦게 가고지 결국엔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 대장주를 그 중에서 이제 원익 IPS를 사든 유진테크를 사든 뭐 테스를 사시든 뭐 하나 사든가 아니면 뭐 ETF를 사시든가 뭐 방법은 많죠. 근데 전공정 장비 ETF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면 하나를 고르셔야 돼. 그래서 많이 투자해봐야 10%죠. 5에서 10% 해놓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그럼 5% 사서 뭐 하냐?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하이닉스 50% 사려놓고선 야 이거까지 사라 그래? 야 이거 한 5% 제가 아까 남겨놨잖아요, 그죠? 조방원 다 해서 한 3종목만 사셔라. 그러면 여기 하나 살 수 있죠. 소부장 쪽. 예, 그러면 네. 많이 올라가면 파시고요. 또 빠지면 좀 사고. 그렇죠. 예, 약간 트레이딩 가는 관점에서 하셔도 괜찮다. 장비주들은. 그러면 아까 거기 확산이 된다면 한 30% 정도 채워 넣자 하는 거에 장비주도 포함이에요. 소부장 쪽도. 그 외로. 그 외로? 음. 어떤 외로 말씀이세요? 한 20% 남아 있잖아요, 우리가. 네네네. 거기 소부장 들어가도 예, 괜찮을 거기서 것 같다. 한 5에서 10% 들어가도 되죠. 사는 건 쉽거든요, 대표님. 그렇죠. 파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예. 그런 거는 예를 들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언을 주세요? 파는 시점이라든가. 그러니까 그거는 다 물론 기준이 다르죠. 다를 수 예, 있죠. 예. 몇 퍼센트 수익이 목표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금이 필요하신 시기에 따라서 다 다르실 수 있지만 그렇죠. 근데 그냥 나는 그런 사실 목적이 없고 목표가 정해진 것도 없고 그냥 좋다 그래서 그냥 유망하다 그래서 샀어. 근데 파는 게 너무 어려워. 이게 사실은 저도 경험상 있지만 사는 건 그냥 사면 돼요. 그렇죠. 근데 파는 게 너무 어렵죠. 어렵더라고요. 네. 이건 기준 어떻게 잡아요? 원래 원칙은 꺾일 네. 때까지 파는 게 아니에요. 원칙은. 근데 우리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를 박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그때는 전략이 되게 간단했어요. 바닥권에 사서 한 20% 올라오면 팔고, 뭐 좀 대형주는 한 10% 올라오면 팔고, 갑자기 급등한다. 대형주가 하루에 5% 이상 오른다.
내일 분명히 빠진다. 그럼 음. 팔아야 돼요. 네네. 되게 심플했습니다. 네. 오히려 네. 박스권일 네, 땐. 그 증권사 직원들한테 굉장히 좋았죠. 사고 네. 팔고 많이 네, 일어나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같은 초강세장은 특히 이제 뭐 대형주 우리나라 이제 지금 이끌고 가는 뭐 삼전 하이닉스 뭐 그다음에 전기 뭐 이런 종목들은 꺾일 때까지 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언제 꺾인 거냐? 모르죠, 아직. 예. 그러면 더 들고 와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지나 조방원이나 지금 소부장이나 이쪽은 목표 수익률을 좀 낮추시는 건 맞아요. 아, 예. 저는 맥시멈 30% 수익 나면 팔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계속 우상향하기는 좀 어려워요. 계속 네.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네. 조선방산원전은 기본적으로 한번 랠리를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일단 밸류도 그렇게 싸지 않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엄청나게 점프업 될 거라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30% 올라가면 조금 덜어내고 또 이제 많이 밀리면 또 담고 약간 트레이딩 전략을 좀 섞으셔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그냥 타이밍 못 맞추세요. 그렇죠. 예, 그럼 그냥 들고 가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밸류 계속 확인해 가면서 우리 김장렬 센터장님이 얘기하시는 거 잘 듣고 계속 확인해 예, 주시니까. 계속 확인해야 돼요. 네. 예, 확인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아까 얘기했던 뭐 소부장도 마찬가지죠. 네. 요즘에 보면 원인 가입해서 이틀 막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그렇죠. 하루 만에 다 빼고 막 이러잖아요. 네. 한 뭐 3분의 1을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한 2, 3일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한번 파세요. 아, 네. 이격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평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그 선과 예. 주가가 떴는데 너무 떴어요. 이게 너무 예. 벌어졌다. 예, 공중부양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아. 그렇죠. 그럼 한 그러면 번쯤? 그러면 네. 무조건 조정 나오거든요. 네. 예, 그럴 때는 그 전에는 좀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조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내가 살 타이밍을 어디서 잡을까? 그러면 좋은 종목이면 5일선, 나쁜 종목 조금 덜 좋은 종목이면 한 11선 정도 네. 나오면 사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법칙을 알려드렸는데 이게 진짜 실용적인 법칙을 지금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언제 예, 파냐? 그렇죠. 그러면 삼성 SDI 사는데 네. 언제 파냐? 한 30% 올라가면 파시면 되죠. 2, 30% 알겠습니다. 정도 그죠? 이건 네. 제 경험담이에요. 사는 건 그냥 사면 돼요. 근데 타이밍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팔았는데 야 이건이 네가 2, 30% 올라가면 팔아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올라가. 더 올라가 그럼 어떡하냐? 예, 그러면 그때 뭐가 바뀌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 뭔가 구조적으로 바뀐 게 있으면 더 갈 수 있죠. 네. 예, 그거는 제가 매일 나오니까 그러면 제가 요 뱉은 말이 있으니까 네. 매일 저녁마다 여기 3%에 제가 클로징벨이 클로징벨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파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신호를, 네. 신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꼭 주시고 구독 서비스 통해서 또 매일 메시지 예, 보내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예, 부분 예. 좀 체크해 주시고 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제 주말 지나고 다음 주 되면 시장 또 참 이번 주까지 제가 우리 시장이 놀랍다고 느끼는 건 물론 쏠림 얘기 계속합니다. 뭐 몇몇 종목 중심으로 9,000피 갔다 얘기 계속합니다만 어쨌든 9,000피 간 건 간 거잖아요. 예. 근데 일정과 고비가 진짜 많았거든요. 우리 이번 주까지. 뭐 별 매크로 이슈가 참 다 있었는데 네. 그걸 넘고 넘어서 결국 9,000을 넘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주말 시작하면서 또 만만치가 않았어요. 금요일 시장도 변동성이 굉장히 컸잖아요. 뭐 지정학적 이슈 좀 남아 있고 그렇죠. 다음 주 어떤 마음가짐으로 좀 대비해 볼까요? 일요일에 만약에 메시지 네. 보내신다면 어떤 네. 식으로 보내시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은 아마 메시지를 안 보낼 거예요. 네. 저녁 때.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쉬시라고, 다음날 토요일에. 그 다음날 장은 네. 뭐안 열리니까. 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저녁에 보내드릴 텐데 그렇죠. 그럼 주말 사이 이벤트들을 좀 확인해 보고 해야 될 텐데 전쟁은 다시 날 일은 없을 거고 뭐 날 수도 있죠 다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뭐 변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무난히 해결되면 없었던 일이 될 거고요. 그러면 무난히 해결된다는 가정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보면은 그 다음 주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라 하나만 보고 있다라고 다들 그렇죠.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반기 리밸런싱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반기 리밸런싱. 네, 오늘도 FTSE 뭐 거기 푸치. 푸치 네. 거기서
한번 마지막에 종가에 한 1조 가까이 던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리밸런싱은 언제든지 지금 반기는 나올 수 있다. 그 후치도 있고 지금 네, 연기금 MSCI도 있을 거고, MSCI 리밸런싱이 네, 진짜 연기금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런 매물들을 물론 이제 한꺼번에 보통 종가에 많이 던지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을 흔들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종가에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많이 안 떨어지겠죠. 아니면 장중에 조금 이제 나눠서 던지거나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그 이슈를 어떻게 해소를 하고 갈 것이냐 6월 달은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근데 마이크론이 실적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이슈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위로 올리려는 힘이 강하면 그 리밸런싱이 티가 안 날 거예요. 그냥 덮고 가는군요. 그러니까 리밸런싱을 해도 해도 몰라요. 어. 그냥 그거를 다 잡아먹어줄 수 있는 자금들이 들어오니까. 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근데 실적이 나쁘다, 가이던스가 뭐 조금 부러진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6월 달은 아마 그 이슈가 클 것 같고요. 7월 넘어가면 예, 그냥 리밸런싱은 이제 거의 다 정리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삼성전자 실적 보고 이제 또 움직이겠죠. 7월 초에. 예, 네. 그러면 또 이제 또 쏠림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음. 그러니까 7월 7일까지는 쏠림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놓고 조금 많이 쏠리는 날, 덜 쏠리는 날 이렇게. 예. 7월 1일에 가끔 말씀드리는데 코스닥 30주년이어서 뭐 정책 행사하죠. 나온다. 예, 예. 그러면은 이런 시나리오는 어때요? 7월 초부터 음. 7월 7일 날 삼전 발표로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코스닥 좀 올라가고 확산되다가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리고 뭐 지금 코스닥을 보는 뷰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저는 제약바이오를 나쁘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금리 올라가는 시기니까. 근데 찬바람 불면 좋아집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때문에 못 가고 이런 종목이 아닌 종목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주요 종목들만 말씀드리는 거고 전반적으로는 금리 영향을 받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코스닥에 우리 더 많은 소부장을 아까 말씀드렸고 아마 되게 찌글찌글하게 막 왔다 갔다 하겠지만 변동성은 크겠지만 결국에는 소부장들도 주요 종목들은 위로 우상향하는 방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지금 걸리는 건 이제 2차 전지 뭐 바이오잖아요. 근데 요것만 좀 살아나주면 네. 근데 이번에 70개 종목 골라낸다고 하는데 프리미어 리그에서 네. 거기에 들어갈 종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실적 기준이에요? 시총 기준이 뭘까요? 일단 지금 코스닥 내 우량 기업에 들어가는 그 군이 있어요. 네. 그럼 바이오 기업 찾아보면 한 10개도 안 돼요. 아.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또 소부장은 그 안에서 돈 잘 버는 회사들 있죠. 그렇군요. 예, 그게 들어갈 거고 2차 전지는 어차피 상징적으로 두 종목 들어가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리그는 거의 완성된다. 그러면 이제 그게 확정이 되는 거는 아마 10월 달일 텐데 요거를 좀 앞당겨 주셨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다면. 네. 네. 정부 정책 당국에서 조금 더 열심히 일하시면 좀 빨리 앞당길 수 있잖아요, 그죠? 부지런히. 예, 그럼 조금만 앞당겨 주면 이게 뭐 법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죠? 거래소 규정만 바꾸면 되는데 거래소 규칙만 바꾸면 되니까 그 지수 좀 만들고 증권사들이랑 빨리 모여서 이렇게 좀 하시면 네, 그러면 조금 더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70개가 살아나야 그 밑에 있는 하위 한 30개까지 10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요 말씀까지 듣겠고 오늘 딱 요 기준으로 이제 주말 동안에 이슈 보시면서 어떤 걸 정리해 봐야 되는지 다음 주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아마 뭐 주말 사이 또 변하는 내용이 있고 잘 더 정밀하게 정리하셔서 구독 서비스 또 네. 메시지 보내주실 테니까 일요일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또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권희의 투자 나침반 구독 서비스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건희 대표님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별명이 심신안정제? 신경안정제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아세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별로 감정 기복이 없어가지고, 예,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시면 저를 욕하시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 기분이 좋으면 예, 더 좋게 말씀드리고, 예, 제가 장이 나쁘면 좋은 적을 많이 보려고 하고 있고, 좋은 정보 또 많이 물어다 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약간 뭔가 희망의 고리를 맞아요.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좀 진정시키고 네. 예, 그게 이제 제 역할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심한 네. 장에 정말 이 안정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대표님의 역할이 더욱더 빛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구독 서비스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도 감사드리고요. 주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중요한 거는 내가 기준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정확하게 알려고 애써야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 생각보다 잘 버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버티는 힘도 투자 근육이라고 하는데 투자 근육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조금이나마 보탬이 좀 됐으면 좋겠다. 길 잃은 시장에서 정확한 방향을 잡아야 진짜 투자가 시작된다. 어지러운 장세 속 확실한 길잡이. 이권희의 투자 나침반. 수많은 글로벌 노이즈 속에서 올바른 경로만 탐색하고 거친 하락장에서도 흔들림 없이 수익의 목적지로 안내합니다. 3프로TV와 함께 배움의 차이를 만들어 보십시오. 주식의 시대 제대로 배우자.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